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풍수만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로는 풍수지리로 본 천상천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사가 난 게 있죠.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직무를 강화문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그 힌트를 듣고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이미 그 내용은 주간 한국에 발표가 됐죠. 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강화문보다 과천청사가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풍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운은 흥망성쇠는 뜻밖에도 청계천에 달려 있었습니다. 청계천이 열어놓으면 나라는 망하고 과거가 덮어놓으면 나라는 흥하게 되어 있다. 이게 풍수지리학으로 밝혀진 건데요. 1000년 만에 밝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나라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청계천을 덮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 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방안이 뭐냐면요, 이 청계천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대흉이 된 그 서울 위치를 대통령이 자리를 옮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대흉을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청와대터가 흉터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청와대터는 흉터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흉터를 피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청계천의 흉상을 피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왜 좋으냐면, 이 과천청사가 대단한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직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잘 된다. 이런 연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청계천을 덮어야 되는데, 이거 덮으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덮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법풍수라는 것까지 지원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후보 시절에 그걸 공약으로 했죠.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고 강화문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결정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 외에는 나라는 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주간 한국에 보도가 된 사실대로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과천청사로 집무실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미국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포한테.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정말 중요한 거를 연구했다. 그런데 이 말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느냐 그래요. 그래서 안 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저더구나 주간 한국이라는 곳에 보도가 됐는데 어째 연락이 없었는가 하면서, 그분이 마산고등학교를 나오셨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13년 후배랍니다. 그러면서 마산고등학교에 동문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다 연락이 돼가지고 청와대에서 바로 연락 오게끔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중대한 연구를 해서.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이미 마산고등학교에다가 동문회에다 얘기를 해서 그 동문회에서 청와대에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박민찬 풍수연구가를 찾아보는 거로다가 이렇게 얘기가 됐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풍수지리라는 것은 흥하고 망하는 것, 흥망성쇠입니다. 이 국어 사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해 설명하는 학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 영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되어 있고, 우리 민족이 본래 이 풍수 문화로 다 전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게 전해 내려왔을 때는 왜 이게 전해 내려왔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흥망성쇠가 결정하는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 연구는 반드시 맞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2003년도에 그 나라의 국운이 상실돼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사실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재계 사람들을 다 앞으로 보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뭐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그 조상묘를 보고 얘기를 했고 1996년서부터 얘기를 했고, 이미 뭐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들을 제가 예측을 했는데 풍수학적으로 예측한 게 다 맞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된다고 했고 또 사망 예언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그룹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미 제가 이전에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앞으로 삼성그룹이 어렵게 된다는 거를. 이런 사실을 볼 때 풍수지리학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제 얘기를 반드시 참고로 해서 제가 어떤 방법론까지 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국운이 융성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풍수만설 시간에는 잠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중대 사항에 대해서 풍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풍수지리로 본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 소리는 3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그랬어요. 참 이 의미를 제가 풍수학적으로 풀어보니까 대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아마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개 이 말을 알고 계시는데요. 대개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다. 내가 세상에 가장 최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죠. 세상에 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얘기를 끝낸 게 아닙니다.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은 내가 최고인데 또 나아가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각 분야에는 최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는 최고가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는 대통령가 있듯이 또 각 모든 단체라든가 모든 기업이라든가 모든 하고자 하는 일에 최고는 있는 겁니다. 그 분야에 박사가 있고 프로가 있고 전문가가 있고 그 분야의 최고가 각 분야에는 각 최고가 있다는 말씀도 깃들인 겁니다. 덧붙인 것인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부처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까지 되느냐? 모든 것에는 최고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최고가 있다라는 걸 제가 풍수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자,
우리는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태어나면 부자 되고 싶고 명예 갖고 싶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싶은 거, 이거를 꿈꾸고 있죠. 그러면 또 우리 세계는 뭐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계 평화입니다. 평천하. 세계를 평화를 이룩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또 평천하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의 최고를 찾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자연의 이치에서 밝혀진 것은 세계 평화, 평천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질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일반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평화에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한 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최고가,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 예언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예언의 풀이는 바로 풍수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이 풍수를 연구해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찾고자 하는, 추구하는 것이 각 분야별로 추구하는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자연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 자연을 활용하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풍수를 연구해 보니까 자연을 활용하면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연을 활용하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연구 결론이 뭐냐면요,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제 연구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는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수학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연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남녀노소, 아마도 인류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연 공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생만 되면은요, 이 풍수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 원리, 그 요소,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풍수학이 그렇게 어렵다면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풍수를 활용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해질 수 있고 보람있게 할 수 있고 부자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활용법은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전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주간한국, 요게 보이시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좀 더 신중해야. 네. 이게 언제 나온 신문이냐면요, 2017년도 6월 5일 날 기사가 나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바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좀 더 신중해야. 이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청계천에 국군이 달려 있었다. 이 청계천의 국군 영향이 80%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계천을 열어놓으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고, 닫아놓으면, 과거같이 닫아놓으면 또 우리가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광화문에 가서 직무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광화문에 가서 있을 게 아니고 과천에 가서 근무를 하면 좋다. 과천의 명당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천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청계천의 대흉을 피한단 말입니다. 대흉을. 그리고 청와대 터, 흉터를 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천터가 명당이니까 명당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구분이 융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사를 냈는데 이걸 워싱턴에서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기사를.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없었느냐 그래요. 그래서 아직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이렇게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해서 보도가 됐는데 어째 이게 연락이 없었는가. 그래서 이분이 그 마산고등학교 문재인 대통령이 13년 후배랍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마산고등학교 동문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해보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전화를 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마산고등학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동문회에서 청와대에다 얘기를 해서 청와대에서 박민찬 선생을 찾아오게 했다.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 청와대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고요. 지금 이 기사가 나간 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 그게 정말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됐지만 또 그 논리가 풍수의 이치가 앞뒤가 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청와대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나라의 중대 사항이고 나라의 운명이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풍수지리로 본 천상천하 유화독전 부처님의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을 풀이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었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오늘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하루에 2번씩은 이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주 풍수가 중요하게 됐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